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종률 대리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제도 설명 자료를 준비해서 고객님께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보시면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총 3교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교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DB/DC라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다들 뉴스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1위 늙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가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최상위에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빈곤율에도 보여집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1위로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49% 이상으로 노년층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층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소득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하는 추가연금을 가입을 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통해서 빈곤율이 1950년 35%에서 2012년 8%로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정부의 부실에 따른 공적연금 기능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추가연금 세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2층 구조인 퇴직연금과 3층 구조인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축을 하기 위해 퇴직연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는데요. 다층 노후보장, 이 3층으로 체계를 구축을 하여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재정 안정을 보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초생활 보장을 법정제도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린 퇴직연금은 준법정제도로서 이중구조, 두 번째인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가입을 회사가 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목표로 하여서 개인이 임의로 가입을 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3층 구조로 노후보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퇴직일시금 제도와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하여서 운영을 하게끔 법정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는 세 가지 제도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인 DB형,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인 DC,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세 가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각 제도의 특징은 다음 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우선 사외, 회사 내부가 아닌 우량한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 보험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선택을 하여서 좀 더 다양하게 운용을 하고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로 받겠다 하시면 14일 이내에 퇴직을 이후 14일 이내 지급을 하여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를 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55세 이후에 퇴직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좀 더 표를 통해서 퇴직금 제도와 차이점을 살펴보겠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함으로써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으신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다양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적립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 이직 시에는 퇴직금을 합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이직을 하게 되시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로 가게 되면 IRP에 계속 합산을 하여서 연속성 있게 퇴직금을 계속 운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면에서 퇴직연금 제도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DC와 IRP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의료비가 연봉의 12.5% 이상이라는 증빙이 있을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DB형 제도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미리 정해진 받을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수령액이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도의 특징은 최종 3개월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여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의 주체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용 손익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DB형 제도에서는 운용 성과는 근로자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되냐? 그러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가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돼서 IRP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이체가 된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도 있고 55세가 넘으셨으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서 퇴직소득세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DC형 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미리 정해진 회사 지급금입니다. 가장 DB형과 차이점은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 시의 수령액이 변동이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특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을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여 각 근로자별로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의 100%를 매년 사회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도 회사가 아닌 직원이 직접 스스로 운용을 하셔서 운용 성과까지 퇴직 수령액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확정된 부담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고 근로자는 운용 방법을 결정을 하여 변동된 퇴직급여의 지급을 받으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회사의 부담금 플러스 운용 손익이 퇴직금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운용 손익을 이뤄나가시는 게 DC형 제도에서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시에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55세가 넘으셨으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DB와 DC 제도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는데요. 임금 상승률과 자산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수령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급이 올라가거나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임금 상승이 높은 경우에는 DB 제도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임금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 피크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DC 제도가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5년간 근무했을 때 DB와 DC 각각 퇴직급여가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3% 가정을 했을 경우에 DB 제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년 차에 338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DB 제도는 마지막 평균 임금의 338만 원에 5년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1690만 원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십니다. 반면에 DC 제도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시면 300만원, 309만원 이렇게 각각 매 연마다 정산을 하여 1593만원의 퇴직급을 받게 되시고 플러스로
운용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플러스 알파, 만약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마이너스 된 차감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만 원씩 받게 되는 근로자가 3년을 근무하셨을 경우 DB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평균 임금의 3년치를 곱하여 318만 원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시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산을 받게 되어 309만 원 플러스 운용 손익이 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DC형을 만약에 선택을 할 경우에는 자산을 본인이 근로자가 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산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C형에는 사업자를 변경을 하시거나 이 선택을 하시는 절차가 있고요. 다음으로 투자 성향을 파악을 통해서 고객님의 위험 성향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을 하여서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DC형의 프로세스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회사 측면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재무 건전성이 강화가 됩니다. 퇴직급여 채무라는 이 부담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에 운용 방법을 다양화를 하여서 수익률을 제고할 경우 또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제 혜택인데요.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전액이 손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의무라든지 관련 업무가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이나 퇴직이 있을 시 업무가 좀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절감 부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 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퇴직금이 보장이 됩니다. 사회에 의무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 파산을 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 실현입니다. 퇴직금을 DC형 같은 경우는 직접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내 퇴직금보다 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여서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령 방법의 선택의 다양성인데요. 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인데요. DC나 IRP에 가입자가 추가 납입을 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가입자 부담금에 운용한 운용 수익은 나중에 퇴직하거나 연금으로 찾으실 때 내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산성, 금융정보 습득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DC IRP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행에 예금이 가입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각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서 5천만 원, 5천만 원, 개인적으로 가입한 5천만 원, 퇴직연금에 가입한 동일 은행에 예금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총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확대인데요. 기존의 3층 구조에서 세 번째 층에 해당됐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이었었는데 이와 별도로 DC IRP에 납입하는 금액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15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급여라든지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퇴직연금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 세액공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게 6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여서 퇴직연금 DCIRP에 300만 원까지 하여서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도 총급여라든지 종합소득, 금융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시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SA라고 해서 2016년에 출시했었던 개인형 절세 통장입니다. 요게 만기가 올해부터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 만기된 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전환을 할 경우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된 전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주고 있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기가 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시면 세액공제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세액공제 한도를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이 됐고, 여기에 급여소득이 낮으면 또 12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최대 19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이런 세액공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을 믿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